콜레스테롤 수치에 쫄지 마라 마이너스 파트 1.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듣고 약을 처방받는다. 건강검진에서도 검사 결과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받는다. 또한 40대 이후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쯤 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콜레스테롤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다며 약을 꾸준히 먹으라는 얘기들을 의사들에게 듣는다. 전 세계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의 척도처럼 여기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과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환자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흐름에 일본에서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약이 흔하게 처방되고 있었다. 그러던 2024년 3월에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일본의 고바야시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흥국 콜레스테 헬프라는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신장질환이 발생했고 급기야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흥국은 찐쌀에 붉은 누룩균이라는 곰팡이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찰밥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굳혀 정제한 제품이 흥국 콜레스테 헬프였다.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제품이었다. 흥국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나콜린 K는 다른 이름으로 로바스타틴으로도 불리는 약품이다. 그러니까 흥국 콜레스테 헬프는 스타틴 약물이었다. 이 사건으로 입원한 사람이 200여 명이 넘었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망자가 5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부작용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1,500여 명 이상으로 큰 약물 부작용 사건이었다. 저자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의학적으로 크게 잘못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저자 와데 히데키는 노인 의료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35년 동안 6,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가 진료해오고 연구한 자료들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의 건강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육류를 섭취하고 살짝 살이 찐 사람이 장수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에 그는 콜레스테롤을 건강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대 의료계의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할 때 가장 크게 의지하는 자료가 바로 시바타 히로시 박사의 실태조사이다. 시바타 박사는 100세를 넘긴 사람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장수의 비결을 추적한 100세 노인 연구는 매우 유명하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시바타 박사의 의견과 동일하게 저자는 다시는 흥국 콜레스테 헬프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부러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1장 콜레스테롤은 낮추지 않아도 된다. 저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먼저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간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먹을 때 일정량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지만 한계치를 넘어서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콜레스테롤의 80% 정도는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음식 섭취를 통한 콜레스테롤 양이 많으면 몸은 자동적으로 생성을 줄인다. 반대로 섭취량이 적으면 체내 생성을 늘리는 구조다.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며 공포심을 주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도표이는 시바타 박사의 자료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쪽의 총 사망률이 제일 높다. 이 자료는 52,421명을 6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이다. 연구 대상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이고 동맥경화 약제 심바스타틴을 투여한 전국 35에서 70세의 남성과 폐경 여성의 자료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mg 미만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 역시 180mg 미만에서 증가한다. 도표위에서 280mg/dL 이상의 집단에서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했지만 이 그룹에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제 유해성은 옅어진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암이나 사고, 자살뿐만 아니라 혈관계 질병 또한 증가하게 된다.
시바타 박사가 장수 노인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72년으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다. 당시에는 100세를 넘긴 사람이 고작 50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 가운데 105명을 선별하여 모든 분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했다. 도표 3은 100세를 넘긴 사람들의 식사 내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패류, 육류, 콩 제품, 달걀을 섭취한 사람이 많은 부분인데 시바타 박사에 따르면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 하루 2번 이상은 생선이나 고기, 달걀 등의 단백질을 섭취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녹황색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더 잘 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든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뇌출혈이 줄어든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까지 일본인의 사망 원인의 1위는 결핵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핵에 걸리는 사람 또한 급감했다. 이는 미군의 지원 물자, 특히 탈취분유 덕분에 일본인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결핵을 대신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 것은 뇌혈관 질환이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다른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다. 당시엔 뇌출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표사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뇌출혈이 줄어드는 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1960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본인의 영양 상태가 호전되었고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늘어나면서 뇌출혈의 발생률 또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점차 풍족해졌고 영양 상태 또한 호전되었다. 그 결과 아키타 지역 주민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150mg대에서 170mg대로 높아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낮았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걸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 지역의 뇌졸중 감소는 저염식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저염식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뇌졸중 감소의 진짜 원인은 바로 콜레스테롤의 증가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거짓이다. 도표를 보면 10년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동시에 뇌경색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콜레스테롤일까? 이제는 콜레스테롤 대국이라고 놀림받는 미국에서조차 동맥경화는 혈관의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서는 변함없이 콜레스테롤 유해설이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악당으로 여겨지고 있다. 광고와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직도 콜레스테롤은 나쁘다며 선동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콜레스테롤 공포증에 내몰리고 있는 중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인의 식생활도 변화를 겪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그와 발맞춰 끌어올려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타틴 약물 시장은 25조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회사는 이 큰 시장을 절대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 공포를 심는데 동조하는 것은 언론이다. 제약회사에 돈이 흘러 들어간 기업들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떠들어댄다. 제약회사의 로비는 방송, 언론, 연구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여전히 악마로 남겨졌다. 40대의 저콜레스테롤 문제. 시바타 박사의 연구 중 도쿄육에서는 사이타마 현도다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주민 3,222명의 총 사망률을 혈중 콜레스테롤 그룹별로 추적한 조사이다. 이 자료를 보면 남녀 모두 중간 집단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저 집단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놀랄만한 사실은 고 집단보다 저 집단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약을 써서라도 낮추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사망률이 더 높다. 성실하게 공부한 의사 중에는 노인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40세 정도의 중년 또한 낮출 필요가 없다.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꼭 낮춰야 할 만큼 나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사실 콜레스테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뇌의 활동과 관련된 작용이다.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160에서 180g 정도가 있는데 그중 25%는 뇌 안에 있고 신경계까지 포함하면 뇌는 전체 콜레스테롤의 37%를 차지한다.
뇌의 정상적인 활동과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 또한 콜레스테롤이 충분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도표 7은 시바타 박사의 실태조사 중 일부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이 개선되기 쉽고 수치가 낮거나 중간 정도의 사람은 우울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쉬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도표 8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이다. 놀랍게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총 사망률과 뇌혈관계 질환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관상동맥 질환만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에 따라 사망률도 올라간다. 관상동맥 질환이란 심장과 연결되는 굵은 관상동맥으로의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이에 해당한다. 심근경색과 LDL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는 더 연구해야겠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도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LDL이 심근경색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표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보인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별명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흉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범인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콜레스테롤 유해설을 전 세계에 퍼뜨린 유명한 연구가 있다. 1948년에 시작된 미국의 프레이밍햄 연구이다. 도표 9는 1993년에 발표된 프레이밍햄 연구의 최종 결과이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1mg 증가할 때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령대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이 데이터를 보면 4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콜레스테롤의 증가와 함께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80대는 -2으로 오히려 사망률이 감소했다. 비관상 동맥성 심질환은 40대에서는 약간 증가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2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리고 암은 4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총 사망률은 40대는 0.5%, 50대는 0.1%로 약간 증가했지만 60대에서는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70에서 80대는 감소했다. 즉 의학계와 약학계는 프레이밍햄 연구의 일부만 인용하여 콜레스테롤 유해설이 퍼진 셈이다. 노인들에게는 콜레스테롤이 유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한 성분이다. 일본은 암 사망률이 높다. 그런데 프레이밍햄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암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오래된 프레이밍햄 연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낮출 필요가 없는 콜레스테롤을 굳이 낮춤으로써 암 사망률이 높아지고 말았다.